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터뷰 맡게 된 건설환경공학부 홍보동아리 시리얼 18학번 박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모로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인터뷰 보시는 분들 위해서 교수님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2023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신임 교수 양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하시는 전공이나 간단한 소개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건설환경공학부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전공 중에 이제 수공 분야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연구 분야를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물 시스템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이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만든 물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흐르는 물 순환 고리가 되겠고, 그 안에 이제 요소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자에 대한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온 그 하수를 이제 하수 처리장까지 배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배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배수 시스템, 배수망이나 관망이나 아니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 댐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수자원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하신 수공학 전공에서는 그 전공의 중요성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전공의 중요성이라 네. 하면 저는 일단 아주 클래식하게는 우리가 어떤 학문을 이제 막론하고 물이란 것이 인간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생태계의 생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류와 우리 자연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다라는 가장 큰 그림적인 측면에선 중요하다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21세기의 지금 글로벌 문제 중에 하나인 도시화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화라는 것은 이제 인구가 점점 그 도시 생활권으로 몰려든다는 건데, 이 도시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서 강수의 패턴이나 집중호우처럼 숨은 기상 환경이 변한다라는 것, 그리고 도시 지역에 밀집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하수가 이제 배수되는 그런 양도 늘어나고, 또 그 물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오염 물질들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단순히 과거 이제 클래시컬하게 물만 본다라는 것보다는 이 물이 사람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이렇게 두루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수공 분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이런 상호작용들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다니실 적에 해당 수공학 전공을 선택하셨던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석사 공부를 고려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대학원에 이 수공 분야를 선택하게 된 데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뭐였냐면 학부 시절에 들었던 수문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대에 속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지만 정말 이 수문학이 왜 매력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이공 분야에서 문자가 들어가는 학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수문학이고 두 번째가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께서 인트로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엔지니어의 아이덴티티로 이 과목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가지만 그 전체적인 사이언스도 이제 다루게 되고,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안에서 인간의 작용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교란을 시키는지와 같이 다양한 그 메커니즘과 피드백에 대해서 배워갈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실제로 한 학기 동안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목 하나만으로 그 네. 대학원을 결정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저도 4학년 졸업반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회가 닿아서 이제 저는 좀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하자고 갔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곳 인근에 있는 산을 트레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이 그 수원, 그 우리가 항상 보는 그 하천은 큰 줄기 아니면 중간 줄기만 보는데 전 정말 그 산 속에서 물이 퐁퐁퐁퐁 흘러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보고 조금씩 이제 마을로 하산하는 과정에서 물줄기들이 커지고 또 그 물 흐름을 따라서 그 산 속에서의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물의 흐름 그리고 이 물이 주는 생명력, 원동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전공 선택하신 기회가 되게 운명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공학자로서의 마인드와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이공 분야에서 천문이랑 수문 두 가지 분야가 문자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나게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설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날까지 연구를 해보시니 해당 연구를 전공한 데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하는 연구는 수치 모델을 돌리고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자료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연구를 주로 방법론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스킬은 테크니컬 스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큰 데이터셋을 찾는 것과 그리고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퀄리티로 이제 프로세싱 하는 거, 그것을 퓨저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깅과 퓨저닝과 그다음에 어널리시스까지 하는 이 하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능력이 테크니컬 스킬로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 스킬도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럴 커뮤니케이션이나 리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건 제가 관해적 패키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앞글자를 따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는다든지 논문을 읽는다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변하는 상황을 볼 때 있어서 그냥 내가 아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나쳤던 거리야 내가 봤던 장면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 환경들과 상황들과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관찰이 되겠고, 해석이라는 거는 이제 책에 쓰여졌거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어떠한 강의자가 말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해석을 해보는 것, 내 언어로 바꿔보는 것,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적용 부분은 이거를 실제로 우리 삶에 아니면 내 주위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웃풋을 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프트 스킬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시나리오 기반 사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테크니컬 스킬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스템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없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위하려면 이거는 왜 그러지? 이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과 시스템이 반응이 일어나지? 라는 그런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다 해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 기반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 여러 교수님들이 저희 학생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나 성공한 선배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계신데 대학교 교수는 어떻게 임용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그때부터 나는 꼭 교수가 돼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수라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교수직이 아니더라도 나는 연구원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박사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지원을 하고 박사 학위를 이제 딱 받으면서 이제 그 다음 커리어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스스로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분기점에서 가장 크게 결정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연구에 집중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은지 반면 더 산업체에 가서 조금 더 연구 기반보다는 실질적인 어플라이드된 문제를 다루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연구를 더 해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분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기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게 되면 크게 내가 학교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이제 연구도 하고 교육 여기서는 이제 TA를 하거나 아니면 렉처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아예 연구소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이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정말 연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회들 그리고 분과 간에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박사 후 연구원이 약간 후자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도 더 소통을 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배우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는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커리어 패스를 찾을 때에는 내가 이런 것들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혹시 후배 교수를 꿈꾸는 학생들,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준비해라 하거나 어떤 게 중요하다거나. 먼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마치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으실 겁니다. 아니시라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에너지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이슈되는 개념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만의 팁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을 스스로 이제 그려본다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두 번째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네. 용기를 얻고 공부에 계속 전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저도 우여곡절을 겪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진폭이 컸다가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조금씩 진폭이 완화되고 빈도수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잘하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다듬을 수 있었던 큰 길잡이 중에 하나가 저는 책을 한 권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란 책입니다. 네. 이제 보면 한 애벌레가 자신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에는 나비가 돼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그 고치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이치인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이 고치인 상황이라면 내가 어떠한 나비가 되고 싶은지 그 책을 또한 이렇게 보면서 잠시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진로가 그렇지만 특히나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되기 전에 겪는 대학원이라는 기간이 불안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교수님들이 되신 분들 보면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한 가지 그 대학원의 과정이 네. 왜 힘들까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불안함, 네. 불안정함, 그리고 막연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석사를 한국에서 하고 박사를 미국에서 하는 그 기간 동안 제 스스로 힘들고 진짜 넘어졌지만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 선배들이 또 응원도 해주고 또 제 동기와 선배나 후배가 힘들어할 때 또 저도 그들한테 이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입장의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혹시 이제 강의실에서는 어떤 교수님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실은 여러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봐야지 제가 어떤 교수법을 가진 교수입니다라고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향하는 그런 수업의 환경과 수업 시간의 모습을 그럼 설명드리자면 학부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고 이론을 이제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학생들이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정보만 받기보다 과제나 팀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론이 이런 의미고 이러한 기술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또 일방향적인 숙제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이 숙제를 통해서 얻은 이 결과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이 친구가 이 숙제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이제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고 어떠한 또 다른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이것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연계된 과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약간 그런 수업의 과정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의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토론에 기반한 수업도 이제 꿈꾸고 있고요. 저는 이제 수공 분야에서 수업을 가르쳐 주지만 그 수업을 듣는 박사, 석사 학생들은 또 자신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또 다양한 맞습니다. 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실제로 내 연구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를 그 수업 시간 안에 만들면 일방향적으로 내가 배운다, 그래서 학점을 얻는다 라는 개념보다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함께 이 수업을 듣는 이 동료들, 친구들과 같이 성장해 나간다 라는 것을 또 알아채 갈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들 각자의 독립적인 학습보다 좀 이 수강반으로서의 의미를 더 네, 부여하시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가치나 키워주고 싶으신 능력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부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또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진로를 갖게 될 텐데요. 어떠한 진로를 갖게 되든지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남에게,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중요한 주체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학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각자가 이제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때에는 나만 생각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연구실을 이끄는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입장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같이 이런 가치들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돕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환경공학부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한 가치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점보다. 네, 저희 건설환경공학부 홍보동아리 이제 12월에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강의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